안녕하세요. 이현우의 MLBTV 이현우입니다. 원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쿠어스필드 등판에서 류현진 선수가 사용한 슬라이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죠? 바로 류현진 선수의 부상자 명단 등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쪽 매체나 류현진 관계자를 통해서 여러가지 소식들을 종합해 봤는데요. 이번 류현진 선수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지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류현진은 어제 아침에 왔을 때 목에 담 걸린 듯한 느낌이 있었다. 계속 나아지지 않아서 의사를 만났는데 일단 지금 이런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던지다가 다른 몸에 이상이 생길까봐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은 바로 좋아질 수 있다. 지금으로선 재활 등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도 말했고요. 로버츠 감독 역시 콜로라도 등판 후 어제 훈련을 하던 중에 목 통증이 있었다. 그래서 한 차례 등판을 거르게 됐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목 상태를 감안해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취재진이 다시 한번 류현진이 한 번만 선발 로테이션을 거르는 게 맞냐고 묻자 류현진은 한 차례만 선발 로테이션을 거를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목에 통증이 실제로 있었다는 가정하에 선발 로테이션을 한번 건너뛰는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류현진이 말한 대로 목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에 나섰다가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간다던가 지금의 좋은 투구 메커니즘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류현진이 올해 내린 선택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지난 4월 9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사타구니의 통증을 느끼자마자 마운드를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한 상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류현진은 지난 4월 21일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한 이후에 지난 등판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로테이션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특히 지난 등판에선 나흘밖에 휴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낮 경기에 등판에 전력 투구를 펼쳤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류현진은 지난해 82.1이닝 밖에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야구에는 버두치 효과라는 용어가 있죠. 메이저리그 칼럼니스트인 탐 버두치가 만든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전년도에 100이닝 이상을 소화한 만 25세 이하 선수가 전 시즌에 비해 30이닝을 더 소화했다면 부상 확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상자였던 55명 가운데 84%인 46명이 부상이나 심각한 부진을 겪었었죠. 물론 류현진은 만 32세의 베테랑 투수이긴 하지만 수술해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급격한 이닝 증가가 몸 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건너뛰면서 올 시즌 누적 지표에 살짝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억지로 참고 던지다가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 것보다는 살짝이라도 안 좋았을 때 쉬었다 가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 영상을 수상할 만한 이닝을 채우는데도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규 시즌이 2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서 바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류현진은 시즌 종료까지 8번에서 9번 더 등판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처럼 남은 경기에서 평균 6이닝 이상 소화할 경우엔 적어도 180이닝에서 190이닝으로 시즌을 끝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수상자였던 블레이크 스넬의 투구 이닝은 180.2이닝이었는데요. 올해 류현진도 지난해 스넬처럼 평균 자책점 1점대로 시즌을 마칠 수 있다면 사이 영상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경쟁자들과 제법 성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류현진 선수의 부상자 명단 등재가 위장 IL이란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상자 명단 등재 최소 일수가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들면서 다저스가 이런 제도의 허점을 가장 잘 이용하던 구단이었던 건 맞는데요. 하지만 싸이영상급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가 원하지 않는데 부상자 명단에 등재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류현진이 목에 담 증세를 느낀 것은 아마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 김에 쉬라고 부상자 명단에 등재를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류현진 선수가 싸이영상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라던가 재계약할 때 몸값을 낮추려는 수작이었던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로스터에 남겨놓지 않고 부상자 명단에 보낸 이유는 메이저리그 활동 로스터가 25인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결국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류현진 선수는 목에 가벼운 담 증세를 느꼈기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다. 둘째, 가벼운 담 증세이기 때문에 선수 본인이나 감독은 선발 로테이션을 한 번만 건너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셋째, 지난해 82.1이닝밖에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쉬어가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인다. 넷째,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거르더라도 180이닝 달성은 아직 무난한 페이스이기 때문에 류현진의 싸이영 수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류현진급 선수가 원하지 않는데 다저스가 억지로 IL에 보내지는 못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슬라이더인데 그때 류현진 선수의 슬라이더 사용과 이번 부상에 대한 얘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 중인 3일 오후 12시까지 구독자 5,000명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150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당첨자 분들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많은 참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10,000명이 넘었을 때는 더 풍성한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